저 환위험 관리와 관련된 질문인데 일단 여기 낯선 용어들이 좀 많이 있어. 경제 용어 중에. 그래서 그 단어들이 나와 있으면 그 단어들이 어떤 의미인지 좀 쉬운 말로 좀 잡아가면서 그걸 읽어보도록 할게. 보자. 자, 기업 활동에서 위험이란 미래에 대한 예측의 불완전성에 기인한 불확실성으로서. 다시, 그럼 위험이란 무엇이다? 불확실성과 같은 말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앞으로 위험 나와 있으면 요거는 불확실성 밑줄 치고, 이렇게 좀 알아두도록 하자. 위험은 확실하지 않은 것이 위험한 것이다. 자, 그래서 실제적인 결과가 기대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의미한다. 실제적인 결과가 기대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으니까 확실해, 확실치 않아? 확실치 않은 거지, 그치? 불확실성이 되겠어. 자, 국제금융거래에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중 환위험은 일단 환위험 동그라미 쳐보고 우리 위험이 뭔 뜻이었어? 불확실성. 그러면 환만 알면 되겠지? 그치? 환만 알면 되겠어. 자, 환위험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 기업의 가치가 변화될 가능성의 정도를 말한대. 그러면 여기서 환은 어떤 의미겠어? 그렇지. 환율과 관련돼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환위험이라는 것은 환은 환율이고 위험은 불확실성. 그렇지. 환율로 인한 불확실성. 이게 바로 이제 환위험의 개념이 되겠네. 자, 이어서. 자, 그다음에 환위험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능성도 고려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불확실한 것이고 다음에 이게 가능성도 역시 불확실한 것에 해당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든 현재의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자, 내려가서 환위험은 환율 변동과 환노출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해야 된대. 그러면 일단 환율 변동, 지금 환율 변동은 말 그대로 환율이 변화하는 거지. 다음에 환노출이라는데 그죠? 환노출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렇지? 그럼 우리 환은 아까 뭐가 관련 있었어? 환율. 그렇지. 그럼 이제 노출만 잡아보면 될 거야. 노출. 자, 이 두 요인에 결정되면 환율 변동 곱하기 환노출로 나타낼 수 있다. 일단은 공식 나와 있으니까 가로 좀 묶어주자. 무엇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렇지. 환위험 동그라미 치고 환위험은 환율 변동 곱하기 환노출로 나타낼 수 있다. 자, 환노출 동그라미 치고 우리가 궁금한 건 환노출인데 환노출은 외화로 표시된 자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 그치? 외화로 표시된 자산 빼기 외화로 표시된 부채가 뭔 뜻이니? 빚. 그렇지, 빚. 부채는 빚.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빚을 빼는 거지. 그치? 또는 외화로 표시된 현금 유입 예상액. 유입되는 게 뭐야? 들어오는 거지, 그치? 여기서 외화로 표시된 현금 유입 예상액이니까 요거 들어올 돈의 예상액이 되겠지. 나중에 들어올 예상액. 빼기 외화로 표시된 현금 유출 예상액. 우리 유입이 들어오는 돈이면 유출은 나갈 돈이 되는 거지. 그렇지. 외화로 표시된 현금, 나갈 현금 예상액이 되겠어. 그러면은 들어올 돈에서 나갈 돈을 뺀 게 되겠네. 그렇지. 자, 이것을 의미하는 순노출로 측정할 수가 있대. 그러면 순노출이란 말도 또 동그라미 쳐보자. 순노출. 자, 그리고 환노출은 순노출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순노출의 절대값이 클수록 환노출이 크다. 그러면 지금 이 노출이란 말이 갖는 의미를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노출이란 말이 갖는 의미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나면 혹은 들어올 돈에서 나갈 돈을 빼고 나면 뭐가 되겠니? 봐봐. 들어올 돈이 더 커. 들어올 돈이 커. 그러면 이익이야 손해야?
이익. 반면에 들어올 돈보다 나갈 돈이 더 커. 그럼 이익이야, 손해야? 손해가 되는 거지, 그렇지. 마찬가지 자산에서 부채를 빼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순노출이라고 나왔는데 이 노출이란 말은 손해냐 이익이냐 여기에 대한 얘기가 되겠지. 그치? 손해냐 이익이냐. 좀 더 읽어볼게. 자, 순노출의 절대값이 클수록 환노출이 크다. 그러면 요거 밑줄 쳐보자. 순노출의 절대값 밑줄 치고 그 다음에 환노출 밑줄 치고 요 둘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얘기지. 그치? 요 둘이 비례관계야. 순노출이 크면 환노출이 큰 거야. 자, 예를 들어 예시를 통해서 노출의 개념을 조금만 더 잡아보도록 하자. 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하면 환율이 10원 하락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뭐 1,000원 하던 게 990원이 되는 상황이 되겠지. 1달러당. 효과 됐니? 오케이. 자, 10원 하락하면 순노출이 10만 달러인 기업은 100만 원의 손해를 순노출이 10만 달러이다는 것은 이익 얘기하는 거겠네. 그렇지. 이것이 100만 달러의 손해를 다음에 1만 달러인 기업은 1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했어. 지금 이 부분 좀 이해를 좀 해볼까? 이 부분 이해를 해볼까? 자, 환율이 10원 하락했어. 환율이 10원 하락했어. 그러면 10만 달러면은 10에다가 10만 달러를 곱하면 얼마가 되니? 10원 곱하기 10만 달러면 100만 원이 되는 거지, 그렇지? 1달러당 10원이니까 1달러당 10원이니까 10만 달러면은 100만 원의 돈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100만 원의 손해를 본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오케이. 혹시 몰라서 그냥 옆에서 적고 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 자, 우리 1달러당 1,000원이었어. 1달러당 1,000원이었어. 그런데 1달러당 990원이 됐어. 얼마 손해보게 되는 거야? 10원 손해보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10만 달러니까 10만이잖아, 10만. 10만 곱하기 10원은 100만 원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100만 원의 손해를 보는 것이고, 다음에 1만 달러면은 1만만 곱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1만 달러인 기업은 10 곱하기 1만이면 10만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1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요가 됐니? 오케이. 환율 변동과 달리 가로 묶어버리고 환율 변동과 달리 환 노출은 개별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므로 다시 환 노출은 개별 기업이 통제할 수가 있는 요인이지. 환 노출은 개별 기업이 통제할 수가 있어. 바꿔 얘기하면 환율 변동은 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렇지. 쉽게 얘기해서 이제 환율을 우리가 기업 하나가 혼자서 개별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환 노출은 개별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므로 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 노출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노출이란 것은 쉽게 얘기하면 손해냐 아니면은 이익이냐 이것이 되는 거지, 그렇지? 손해냐 이익이냐. 그러면 손해이익이니까 손해이익 줄여서 뭐라고도 하니? 손익, 그렇지, 손익. 그래서 앞으로 노출이라는 말은 손익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해하도록 하자. 노출이 있다, 손익이 있다. 이렇게. 자, 다음 내려가 볼게. 자, 환위험 관리 기법은 다양한 종류의 환 노출을 관리한데, 그러면 우리 여기 환위험 관리 기법 네모 좀 쳐보고 환위험 관리 기법. 우리 환이 뭐였어? 환율로 인한 위험이 뭔 뜻이었어? 불확실성, 그렇지. 환율로 인한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기법인 거지. 자, 이것은 다양한 종류의 환 노출을 관리하여 환 노출이란 말도 생각해보면 노출이 뭔 뜻이라고? 손익, 그렇지. 환율로 인한 손익을 관리하여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다른 말로 경영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들을 뜻하는데 이를 해지기법이라고도 한다. 그럼 해지기법 네모치고 뭐랑 같은 말이라고? 그렇지. 환위험관리기법을 해지기법이라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해지라는 말은 뭐랑 똑같은 말이니? 환위험관리. 환위험관리는 환율로 인한 불확실성. 그렇지. 환율로 인한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기법이 되겠지. 자, 해지 기법에 따라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기법에 따라 수반되는 거래 비용, 이름 그대로 거래할 때 드는 비용이 되는 거지. 그다음에 효율성, 돈이 더 많이 들어가면 효율적이니? 비효율적이니? 그렇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면 비효율적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기법에 따라서 거래 비용과 효율성이 달라지므로 환위험의 종류와 크기, 미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법을 비교 검토해서 효율적인 환위험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예, 기법을 잘 비교를 해야겠지. 비용과 효율성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환위험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환 노출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말이 또 나왔네요. 환 노출 뭔 뜻이라고? 노출이 뭔 뜻이라고? 손해이익, 그렇지. 환율로 인한 손해이익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거래 노출은 이랬어. 그러면 그 중에서 거래 노출이니까 거래 노출은 무엇의 일종이야? 그 중에서 여기서 그것은 뭐니? 환 노출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환 노출 안에 뭐가 있다? 거래 노출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환 노출 밑줄 치고 거래 노출 밑줄 치자. 자, 거래 노출은 외화 표시 거래에, 외화로 표시된 거래지, 외화로 표시된 거래에 청산 과정에서, 청산 과정, 청산하는 게 뭐 하는 거니? 정리하는 거지, 그치? 청산하다, 정리하다, 해결하다, 이런 뜻이야. 자, 외화 표시 거래의 정리 과정에서, 해결 과정에서, 환율 변동으로 인해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환차익, 익은 뭐겠어? 이익. 그렇지. 환은 뭐라고? 환율. 차는 뭔 뜻이겠어? 그렇지. 차이가 되겠지. 그래서 환율 차이에 따른 이익이 되겠지. 환차익. 다음 환차손은 그럼 손은 뭐겠어? 손해. 그렇지. 손해. 자, 다시 읽어보자. 자, 거래 노출은 외화 표시 거래의 청산 해결 과정에서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이제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도가 거래 노출이 되는 거지. 아까 노출의 뜻이 뭐라고? 손해와 이익이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거래로 인한 손해 이익이 환차익, 환차손이 되는 거지. 자, 거래는 이미 끝났으나 결제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경우, 다시 물건은 미리 줬는데 결제는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겠지. 그치? 이런 경우 그 사이에 일어난 환율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런 환율 변동은 결제 대금의 가치 변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결제 대금의 가치가 달라지겠지. 우리 돈으로 바꿨을 때. 자, 변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거래 노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법은 크게 기업 내부적으로 재무 관리를 이용하여 환위험을 관리하는 내부적 관리 기법과 다음에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상품을 이용하여 환위험을 관리하는 외부적 관리 기법으로 나눌 수가 있대.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 내부 좀 쳐볼까? 거래 노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법 내부 좀 쳐보고 거래 노출이 뭔 뜻이었어? 그렇지, 손해이. 거래로 인한 손해와 이익을 관리할 건데, 이 기법에는 크게 기업 내부적으로 재무 관리를 이용하는 거야. 재무가 뭔 뜻이니? 재는 재산, 무는 업무. 재산과 관련된 업무.
쉽게 얘기하면 돈과 관련된 업무를 재무라고 하지. 자, 재무 관리를 이용하여 환율로 인한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내부적 관리 기법과 라고 했으니까 요게 첫 번째 방법이 되겠지. 내부적 관리 기법에 밑줄 치고 요거 1번 하자. 자, 그래서 거래 노출 관리하기 기법의 첫 번째는 내부적 관리 기법이야. 이름 그대로 내부적이니까 무엇 내부에서 처리하겠다. 그렇지, 기업 내부에서 처리하겠다. 요게 내부적 관리 기법. 다음에 넘어서 외환 시장과 외환이 뭔 뜻이야? 그렇지, 외국 돈, 외환. 자, 외국 돈을 거래하는 시장이 환율과 관련된 시장이 외환 시장이 되는 거지. 다음에 금융시장의 상품을 이용하여 우리 금융시장 대표적인 금융기업이 어디니? 다시 금융이 뭔 뜻이야? 금융. 금은 돈, 자금, 융은 융통. 자금을 융통하는 게 금융이야. 우리 돈 관리하고 돈 융통하는 곳이 어딘데? 은행, 그렇지. 그래서 금융시장은 은행시장 얘기하는 거지. 자,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상품을 이용하는 거야. 이걸 이용하여 환위험을, 즉 환율로 인한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외부적 관리 기법으로 나올 수 있다. 외부적 관리 기법 밑줄 치고 여기 두 번째가 되겠네. 자, 이름 그대로 외부적이잖아. 무엇 외부에서? 어디 외부에서? 그렇지, 기업 외부가 되는 거지. 근데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외환 시장이잖아. 기업 내분이 기업 외분이. 기업 외부지. 금융 시장이잖아. 은행이잖아. 기업 내부 외부. 기업 외부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요것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적 관리 기법이 되겠네. 자, 내려가 보자. 자, 내부적 관리 기법은 먼저 나오고 있지. 내부적 관리 기법 내부적만 동그라미 치자. 내부적. 자, 내부적 관리 기법은 기업 내부였어. 자, 순노출을 줄이거나 노출이 뭔 뜻이라고? 그렇지. 손해익. 자, 손익을 줄이거나 다음에 순노출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순노출이 증가가 방지되는 거잖아. 늘어나는 걸 막는 거지. 그러니까 순노출을 줄인다. 순노출의 증가를 방지한다. 둘은 비슷한 말이 되겠지? 그치? 순노출을 줄였다. 이익 손해를 줄였으니까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지는 거지. 위험이 줄어드는 거지.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거야. 다음에 순노출의 증가가 방지됐으니까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둘은 같은 말. 그렇지. 건화라고 했지만 둘은 아예 같은 말이야. 넘어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내부적 관리 기법은 순노출을 줄이거나 순노출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네팅과 매칭이 있다. 그러면 네팅 밑줄, 매칭 밑줄, 각각 밑줄 치고 요것도 1번, 2번 번호 또 들어야겠네. 1번, 2번. 내부적 관리 기법 안에 네팅이 있고 내부적 관리 기법 안에 또 매칭이 있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자, 내려가자. 자, 네팅은 가로쳐져, 기억으로 밑줄 그어져 있잖아. 문제라는 얘기지. 그렇지. 둘의 차이점을 잘 잡아봐야겠다. 어쨌든, 네팅과 매칭 둘 다 어디에 들어가? 내부적 관리 기법이고, 둘 다 무엇을 관리하니? 뭘 관리하기 위한 기법이야? 환위험. 그렇지. 노출을 다 관리하는 것들이지. 그렇지. 노출을 관리하는 거야. 자, 네팅은 다국적 기업,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기업이지. 대표적인 뭐 스타벅스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별다방. 자,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지사. 본사, 지사. 본사가 원래 회사지. 그렇지. 지사는 그로부터 이제 파생되어 나온 회사고. 또는 지사 상호 간에 발생하는 이런 거 있어. 그러면 본사랑 지사랑도 거래 가능하고 지사끼리도 거래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이들 간에 발생하는 채권 채무 관계를 채권은 뭐였어? 권리, 채무. 무는 뭐야?
이거 법주문하면서 많이 나오는 거잖아. 권은 권리, 무는 의무. 한쪽에서 돈 받을 권리가 있으면 반대쪽에서는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거지, 그치? 채권 채무. 자, 그래서 채권 채무 관계를, 이들 관계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부정 표현이지? 묶어주자.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아. 그리고 일정 기간 경과한 후에, 일정 기간이니까 정해진 기간이 있어.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채권 채무 관계를 상쇄한대. 상쇄하는 게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서로 반대되는 것끼리 만나서 서로 없어지는 게 상쇄가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채권과 채무는 서로 반대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상쇄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없앤 후에 차익만을 결제하는 제도이다. 차이가 나는 금액, 차익이지. 차이가 나는 금액만 결제하는 제도이다.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선 이 네팅은 어디에서 일어난 건가 했더니 보니까 이거지?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상무 간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이게 바로 네팅이 되는 거지, 네팅. 자, 내려가서 이때 차액을 결제할 통화와 차액을 결제할 결제 통화, 말 그대로 결제할 때 내는 통화가 되는 거지. 통화는 뭔 뜻이니? 화폐, 돈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달러화 아니면 원화 이런 것들이지. 자, 이 결제 통화와 시점을 선정해야 하는데 동일 기업 그룹에 속한 3개 이상의 회사들이 관련되는 다자간 네팅의 경우에는 그룹 내에 중앙결제센터가 중앙에서 결제를 한 센터네. 중앙결제센터가 자회사들의 채권 채무 관계를 총괄하게 우리 자회사라는 말이 있는데 자회사 밑줄 쳐보고 자회사 자회사 이 자회사가 뭐랑 같은 말이야? 위에 나온 단어 중에 이거 옆에 정리 좀 할까? 옆에 정리 여기 빈 거 많이 있다. 위에 보면 본사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있었어? 지사라는 말이 있었지. 본사 밑에 지사들이 있는 거잖아. 그치? 참고로 자회사야. 자자가 무슨 자자? 아들 자자, 그렇지. 그래서 지사를 자회사라고 불러. 그럼 본사는 뭐라 부르면 좋을까? 모회사. 그치, 모회사, 모기업. 모기업. 자, 계속 읽어보자. 자, 그래서 중앙결제센터가 자회사들의 채권 채무 관계를 총괄 관리해서 다각적으로 상기하는 거야. 상기하는 것은 서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지. 자, 다각적으로 계산을 하고 순차익만을 개별 자회사들에게 통보해주는 역할을 한다. 즉 돈을 서로 주고받을 것들이 쭉 쌓여 있어. 근데 그거 그냥 다 계산해버리고 이제 차익 얼마만 남았다 하고 알려주는 거지. 자, 네팅은 교환 수수료 등 교환할 때 드는 수수료 등 은행 비용을 절감하고 다시 은행 비용이 절감되는 거 납득들 되겠어? 이거 납득들 돼? 생각해보자. 거래가 10건 있었으면 10번 돈을 주고받아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이거를 다 상계하고 차익만 하면은 10번 주고받을 게 아니라 몇 번만 하면 되는 거니?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지, 한 번만. 그치? 은행 수수료 많아지겠어? 줄어들겠어? 줄어들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은행 비용을 절감하고 환 노출 금액을 줄임으로써 환 노출 금액, 환율로 인한 이익 손해 금액이 줄겠지. 한 방만 처리하면 되니까. 자, 그럼으로써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다. 그렇지만 결제 시점이 늦어지거나 거래 시와 결제 시의 통화 종류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일단 뭐 문제점 나와 있으니까 확인만 해두도록 하자. 일단 결제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 왜? 우리
그때 물건을 주고받는 거래가 있을 때마다 돈을 주고받으면 그때 돈이 왔다 갔다 하지. 그치? 물건 줬어? 돈 받았어. 물건 줬어? 돈 받았어. 이러면 결제가 바로바로 이루어지잖아.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하니? 돈을 언제 줘?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채권, 채무, 싸그리 몽땅 상세하고 차익만 결제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분기마다 한 번 이런 식으로 혹은 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결제 시점이 늦어지는 건 납득되니? 오케이. 그렇거나 다음에 거래 시와 결제 시 통화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것도 납득되니? 오케이. 거래 시와 결제 시의 통화 종류가 돈 종류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분사, 지사, 그다음 뭐 지사 2라고 하자. 지사 2. 여기 또 지사 2가 있어. 지사 2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얘네들 거래할 때는 달러화로 거래하고 얘네들 거래할 때는 원화로 거래하고 또 여기 거래할 때는 뭐 엔화로 거래하고 이러면은 이게 다 다르잖아. 그치? 그런데 나중에 한 번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달러화로 결제한다든가 원화로 결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처리가 되니까 그래서 거래 시와 결제 시에 통화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납득들 되겠지? 오케이, 넘어가자. 자, 가로 닫고. 자, 우리 지금까지 뭐 했니? 내부적 관리 기법 중에서 네팅 하나 했지, 그렇지? 네팅 했으니까 모두 나와야 돼? 매칭 나와야 되겠지. 매칭 넘어가자. 자, 매칭은 외화 자금 흐름의 불일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위험을 외화 자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제 환위험이 발생했잖아. 환율로 인한 손해이익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외화 자금의 유입 유출을 통화별 만기별로 일치시킨 전략이다. 다시 통화별이란 건 돈끼리 묶어서 처리한다는 얘기네. 그다음 만기가 같은 것끼리 묶어서 처리한다는 얘기네. 우리 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 결제 시점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얘는 결제 시점을 일치시키겠다는 얘기지. 같은 애들끼리. 다음에 통화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얘는 통화별로 같은 것끼리 묶어버리겠다는 얘기지. 그치?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매칭 기법이 되겠네. 자, 넘어가자. 자, 이 둘을 일치시킨 전략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달러화로 수출 대금을 받는 우리나라의 기업이야. 뭐로 돈을 받았어? 달러 밑줄 쳐보자. 우리 통화별, 만기별이니까 이거 좀 확인해 봐야 돼. 얘는 달러로 받는 우리나라 기업이 부품 및 원자재의 수입 대금을 달러로 지불한다면 이것도 뭘로 거래가 되고 있니? 달러가 되는 거지, 그치? 이런다면 달러 유입과 유출이 상쇄됨으로써 서로 상쇄가 되겠지? 그럼으로써 환 누출이 감소가 된다. 즉 같은 달러니까 더 이상의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겠지. 자, 네팅이 보통 다시 네팅 얘기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치고 지금 이거 네팅 얘기야 이제 다시 우리 매칭하고 있었지? 매칭하고 있었는데 네팅으로 넘어왔어. 네팅이 보통 동일한 그룹 내에 적용되는 거예요. 다시 네팅은 어디에서 적용된다? 동일한 그룹 내에서 적용되는 반면 거기에 비해 매칭은 동일한 그룹 내뿐만 아니라 제3자 간의 거래도 자주 적용된대. 그럼 매칭 동그라미 치고 이거는 여기저기 다 사용되는 거지. 외부까지 제3자 간 거래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외화의 유입과 유출의 시점이 어긋나면 외화가 들어오는 시점과 나가는 시점이 어긋나면 그 기간 동안 환 노출이 발생하겠지. 환 노출 뭔 뜻이었어? 환율로 인한 손해이익이 발생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외화 거래의 발생 시점에 유의해야 한다. 넘어가서 자, 외부적 관리 기법은 이라는데 우리 지금까지 무엇에 대한 얘기했는데 그렇지. 좀 전까지 내부적 관리 기법 얘기하고 있었지. 그렇지. 거래 노출 관리하는 이번에 외부적 관리 기법, 외부적인 동그라미. 자, 외부적 관리 기법은 매우 다양하대. 외부적이었지. 무엇 외부에서?
그렇지. 기업 외부를 이용하는 거였어. 그래서 이것은 매우 다양한데 선물환 해지와 그 다음에 통화 옵션 해지가 대표적이다. 각각 1, 2번 매칭 좀 달아놓고 1번, 2번. 자, 외부적 관리 기법도 두 가지가 나와. 자, 선물환 해지는 이런데 선물환 해지도 그러면 줘보자. 우리 아까 해지가 뭐였니? 그렇지. 위험 관리, 환위험 관리였지. 그렇지. 환율로 인한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기법. 그래서 선물환을 이용해가지고 환율의 불확실성을 관리 좀 해보자. 이것은 특정 외화를 거래일에 미리 정해놓은 환율인 선도환율로 다시 선도환율 밑줄 쳐보고 선도환율 밑줄 쳐보고 앞에서 꾸며준 말 한번 볼까? 선도환율을 꾸며준 말이 뭐니? 미리 정해놓은 환율인 선도환율이지. 그렇지. 선자가 무슨 선자가 있어? 먼저 선자 쓰겠지. 그렇지. 먼저 정해놓은 환율로 미래의 만기일에 인도하기로 약정하는 선물환 계약을 통해 환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자. 선물환 해지는 특정 외화를 예를 들어 달러화가 있겠지. 거래일에 미리 정해놓은 환율, 선도환율.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1달러당 얼마 하고 미리 정해놓겠다는 얘기야. 자, 이런 환율로 미래의 만기일에 인수하고 인도를 하는 거야. 인수하는 게 뭐 하는 거야? 인도하는 것은 무엇을 인수하다라고 하잖아. 인수하는 게 뭐 하는 거지? 하는 거. 오케이. 인도하는 것은 인도하는 건 건네다 이런 뜻이야. 건네다, 주다 이런 뜻이지. 인수하는 건 반대말이 되겠지. 인수하는 것은 그렇지. 가져오는 거, 받다 이런 것이야. 건네받는 것은 인수, 건네주는 것은 인도. 이거겠어. 자, 이렇게 약속해서 정하는 선물한 계약을 통해서 환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자, 선물한 계약은 거래 체결시가 아닌 부정표현이지. 거래 체결시가 아니야. 거래를 맺는 당시가 아니란 얘기지. 거래를 맺을 때가 아닌 만기일에 외화의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언제 거래를 한다고? 만기일에 거래를 해. 됐어? 오케이, 만기일에. 예를 들어서 시점을 여기 만기 시점, 여기 거래 시점. 물건은 언제 거래하는 거야? 어떤 시점에? 물건 거래는 언제 있어? 거래 시점이 있겠지. 물건은 여기서 거래를 했지만 그 다음에 외화는 언제 주는 거니? 외화 교환은 만기에. 그렇지. 외화 교환은 여기에서 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니? 참고로 우리 지금 내부적 기법하고 있어? 외부적 기법하고 있어? 외부적 기법. 외부적 기법이니까 뭘 이용하는 거였니? 외환 시장이나 또는 금융, 그렇지, 시장, 그렇지. 그래서 다른 곳이랑 동거래 한다는 얘기야, 이거는. 됐니? 어디랑 외환 거래를 한다고? 외환 시장이나 금융 시장,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거지. 은행 같은 곳을 이용한다는 얘기야, 이거는. 이거 됐어. 자, 만기일에 외화의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 시점에 외화 유입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은 해당 거래 금액만큼의 선물환을 선물한 계약 상대방에게 다시 선물한 계약 상대방 밑줄 쳐봐. 선물한 계약 상대방에게 매도를 하는 거지. 파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봐봐. 자, 우리 A 기업이 있고 B 기업이 있다 치자 이거야.
A기업이 있고 B기업이 있어. A기업은 B기업에게 뭘 주니? 물건을 주겠지. 그치, 물건을 줬어. 근데 B기업이 A기업에게 돈을 주는 건 언제야? 만기일, 그렇지. 이 만기 시점에 B기업이 A기업에게 뭘 줘? 외화를 주는 거야. 여기 외화를 줬어. 외화를 줬는데, 그 다음에 이 A라는 회사가 어디랑 거래를 한다고? 제시에 해당되는 누구랑? 요거 외환시장. 이런 데랑 거래를 한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달러를 정해진 가격에다가 판다는 얘기지. 납득도 됐니? 오케이. 지금 거래 관계가 외부랑 이루어지고 있다가 좀 잡혀 있어야 돼. 외부랑 이어지고 있다. 자, 제가 쓰면 계속 읽어보자. 자, 그래서 선물한 계약 상대방, 외환시장이나 금융상품시장이지. 자, 여기에 팔아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A기업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했어. 그럼 미국을 위에 봤을 때 거래기업인 B기업으로 볼 수 있겠지. 자, 얘한테 자동차를 수출하고 수출 대금 100만 달러를 3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고 하자. 그럼 3개월 후가 바로 만기 기간이 되겠지. 그치? 3개월 후는 만기야. 자, A기업은 현재 환율은 1,000원이지만, 근데 3개월 후에는 1,25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1,250원이 된다는 얘기는 이익이 된다는 얘기야, 손해가 된다는 얘기야? 이익이 되는 거지, 그렇지.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250원 곱하기 100만 만큼 돈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런데 3개월 후 받게 될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는 우리 3개월 후에 달러를 받지. 자, 그런데 그것의 원화 가치는 3개월 후에 환율에 달려 있기 때문에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한다면 다시 나는 얼마 예상했는데 1,250원 예상했는데 환율이 1,500원이 됐네. 이익이야 손해야? 이익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상승한다면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는 15억 원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예상보다 큰 이득을 본다는 건 납득되겠지? 환율이 올랐으면은 더 이익이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만 반대로 800원으로 하락한다면 다시 1,250원 예상했는데 800원으로 떨어졌어. 이익이니 손해니? 손해지, 그렇지. 그래서 8억 원이 되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미래의 3개월 후에 환율은 3개월 후의 환율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뭘 하겠다? 그렇지. 그래서 선물한 해지를 이용하겠다는 얘기. 선물한을 이용해 보겠다. 미리 정해진 선도 환율을 이용해 보겠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때 A기업이 만기가 3개월이고 선도 환율이 1,200원인 선물환을 매도를 하면 요 선물환을 파는 거지. 누구한테 팔겠어? 외부에다 파는 거지, 그치? 이렇게 팔면 3개월 후에 수출 대금으로 받은 100만 달러를 선물한 계약 상대방에게 인도를 하고, 인도한다는 게 뭔 뜻인다고? 뭔 뜻이라고? 건네주고 12억 원을 확정적으로 환율이 1,200원으로 확정되어 있으니까 12억 원 역시 확정적으로 얻을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럼 선물한 해지는 왜 하는 거니? 그냥 고정적으로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 고정적인 금액을 확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선물한이 되겠어. 넘어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선물한 해지 받고 이제 다음에 뭐 남아있니? 통화 옵션 해지지. 말 그대로 옵션이야. 옵션이 뭐니? 그치. 말 그대로 덧붙이는 거잖아. 그렇지. 덧붙이는 거. 자, 선물한 해지는 환위험을 완전하게 제거하지만, 그렇지요. 환율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어, 없어? 없지. 환위험을 완전하게 제거한다는 특징이 있어. 왜? 이거는 확정이니까. 그렇지만 이로 인해 환율이 기업에게 유리하게 변동하는 경우, 다시 환율이 기업에게 유리하게 변동한다는 얘기는 환율이 지금 상승할 때, 하락할 때,
그렇지. 환율 상승 얘기하는 거지. 환율 상승.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이때 누릴 수 있는 이익의 기회까지 사라지게 만든다. 뭐 당연한 얘기지. 그렇지.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다 없애버렸으니까 이익의 가능성마저 없애는 거야. 자, 이런 이익의 기회를 잃지 않으면서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통화 옵션 해지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통화 옵션 해지 동그라미 치고, 통화 옵션 해지 동그라미 치고, 그럼 얘는 뭐 하려고? 이익 보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안정적으로 하면서도 안정 플러스 이익까지. 안정 플러스 이익까지 보려고. 자,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통화 돈이고 옵션이지. 자, 통화 옵션이란 동그라미 쳐보자. 통화 옵션이란 외국 돈을 미리 약정된 행사 가격으로 우리 행사 가격 밑줄 쳐보고 행사 가격 말 그대로 행사하는 가격인데 꾸며주는 말 보니까 미리 약정된 거지 이거는 행사 가격은 미리 약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 자, 미리 약정된 행사 가격으로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다시 만기일뿐만 아니라 또 언제야? 그 이전에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어. 그럼 얘는 시기가 앞이랑 다르지 만기일뿐만 아니라 언제도 가능하다? 전에도 가능하다. 그래서 만기일 또는 이전에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계약이다. 매입하는 건 사는 거지 매도하는 것은 파는 거지. 당연히 매입 매도는 누구랑 하는 거야? 내부 외부? 외부랑 그렇지. 외부 금융시장과 거래를 하는 거지. 자, 그런 권리가 부여된 계약이다. 매입 청구권이 부여된 옵션을 콜 옵션이란다. 매입 청구권이 부여된 옵션 같은 말 콜 옵션. 다음에 매도 청구권이 부여된 옵션, 요거는 풋 옵션. 그러면 통화 옵션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어떤 옵션과 어떤 옵션? 콜 옵션과 그 다음에 풋 옵션이 있는데 중요한 건 콜 풋이 중요한 게 아니지. 콜 옵션은 뭐 하는 권리니? 매입 청구권이야. 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매입하는 게 뭐 하는 거야? 사들이는 거지. 매도는 파는 거지, 그렇지? 살 수 있는 권리는 콜 옵션이야. 아, 콜 중요하지 않아. 살 권리야, 팔 권리야. 살 권리, 팔 권리. 정해진 가격에 행사 가격으로 살 권리. 행사 가격으로 팔 권리. 좀만 더 생각해보자. 자, 좀만 더 생각해보자. 다음 주에 관련해서 좀만 더 생각해보자. 콜 옵션은 사들이는 거였잖아. 사들이는 거야. 이것은 환율이 상승할 때, 그다음에 풋 옵션은 환율이 하락할 때 이익이 발생하는 상품이래. 왜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보자. 자, 매입을 하면은, 다시 콜 옵션은 매입을 하는 거지. 사들이는데 환율이 상승할 때 달러를 사들이면은 정해진 가격으로 달러를 사들이면은 지금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나는 오르는 가격으로 사는 거야? 정해진 가격으로 사는 거야? 정해진 가격으로 사니까 달러는 계속 오르니까 내가 이익이 돼 손해가 돼? 이익이 되는 거지, 그렇지? 예를 들었어. 오케이. 예를 들어서 1달러당 1200원으로 내가 사기로 결정을 했어. 이게 행사 가격으로 이렇게 정해놨어. 그런데 환율이 지금 얼마로 오르고 있냐면 1500원으로까지 오르고 있어. 정상적으로는 내가 1달러당 1500원을 사야 되는데 내가 옵션을 활용을 하면, 콜 옵션을 활용하면 얼마에 살 수 있다는 얘기야? 1200원에 달러를 1달러를 살 수가 있다는 얘기지. 얼마 이익 보고 있니? 300원 이익 보게 되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콜옵션은 환율이 상승할 때 이익이 되는 거 납득되겠어? 오케이. 반면 풋옵션은 환율이 하락할 때 이익인 거야. 이것도 납득되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 1,500원에서 1,200원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치자 이거야. 아니지? 위에 따로 적어야겠다. 자, 이번엔 1,000원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거야. 지금 환율이 얼마까지 떨어졌다고? 1,000원까지 떨어졌는데 내가 지금 파는 권리를 행사하면 1달러당 얼마에 팔 수가 있어? 1,200원에 팔 수가 있는 거지. 풋 옵션, 파는 권리를 이용하면 1,200원에도 팔 수가 있는 거야. 원래는 얼마에 팔게 되는데 1,000원에 팔게 되는데 1,000원에 거래가 될 건데 난 1,200원에 팔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이익을 볼 수가 있겠지. 자, 돌아오자. 자, 정리됐으면 이해 다 됐으면 넘어갈게. 자, 그럴 때 이익이 되어 발생하는 상품으로 각각 환율 상승 위험과 환율 하락 위험을 환율 상승 위험, 환율 하락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할 때는 환율 상승할 때는 무엇을 이용하면 되겠어? 콜 옵션 쓰면 되는 거지. 환율 상승할 때는 콜 옵션. 그렇지. 환율 상승할 때는 콜 옵션 쓰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환율 하락할 때는 그렇지. 팔아치우면 되니까 풋 옵션 쓰면 되는 거겠지. 자, 이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통화 옵션은 선물한 계약과 유사하나 뭐가 유사하니? 그렇지. 정해진 가격으로 사고 판다는 특징이 있으니까, 그렇지? 정해진 가격으로 사고 파니까 유사하나, 옵션 매입자가 환율에 따라 옵션의 행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시. 얘는 옵션 매입자가 환율에 따라 옵션 행사 여부를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는 건 차이점 되는 거야. 선택은 차이점이야.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선물한 계약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선물한 계약은 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옵션이니까 이건 선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렇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옵션 매입자는 옵션을 산 사람이지. 바꿔 얘기하면 기업에 해당되겠지. 그렇지. 옵션 매입은 기업이 하니까 옵션 매입자 미줄치고는 기업. 기업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옵션을 행사하는 권리를 가지는 대가로 다시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옵션을 행사하는 거지. 자, 그런 대가로 옵션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옵션 매도자에게 옵션 매도자 밑줄 치고 그럼 옵션을 매도하는 사람, 이 옵션을 파는 사람은 누가 팔겠어? 이 옵션을. 어? 다시 옵션을 산 사람은 기업이야. 이익을 벌러 샀단 말이야. 그럼 옵션을 판 사람은 누구겠어? 그렇지. 외환시장이 되겠지. 그렇지. 외환시장. 옵션 매도자는 외환시장이 돼야 돼. 그러니까 외환시장이나 금융상품시장이 되겠지. 그렇지. 금융상품시장. 자, 이런 옵션 매도자에게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한다. 일단 옵션 프리미엄 밑줄 쳐보자. 옵션 프리미엄. 요거는 우리 기출문제에도 보면 프리미엄 개념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그럼 AAA 플러스 플러스 뭐 이런 지문 한번 본 적 있니? 없니? 그래. 기출문제 좀 더 보자.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말 쓰잖아.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래할 때 우리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내듯이 보험료는 비용이지, 비용. 그렇지. 그래서 프리미엄은 쉽게 얘기하면 비용 혹은 수수료 이런 거에 해당돼. 수수료. 자,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옵션을 이용하면 기업한테 이익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매도자는 무조건 손해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손해만 보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뭘 받아야 돼? 프리미엄. 바꿔 얘기하면 수수료를 받는 거야. 이거 됐니? 자, 이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한다.
A 기업이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 행사 가격이 뭐였니? 미리 정해진 가격이었지, 그치? 행사 가격이, 위에 넣었지, 행사 가격? 그치? 행사 가격이 1달러당 1,200원이고, 그러면 나중에 거래를 얼마에 할 거야? 1달러당 1,200원에 확정적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옵션 프리미엄이, 다시 얘기하면 옵션에 따른 비용이지. 옵션 비용이 달러당 10원인 달러와 풋 옵션을 매입하면, 다시 달러와인데 풋 옵션이지. 달러와 풋 옵션. 풋 옵션이 사는 거였어, 파는 거였어? 그렇지, 파는 권리였지, 그렇지. 매도 권리였어, 매도 권리. 자, 파는 권리를 매입을 했어. 요때 그러면 1,200원에 팔겠다 대신 내가 10원은 내겠다 이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달러를 파는 권리를 매입하면 3개월 후의 환율에 따라 옵션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시 풋옵션이지. 풋옵션은 달러가 오를 때 행사한다고 내릴 때 행사한다고? 환율이 떨어질 때 행사하는 거였지, 그렇지.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풋옵션 행사를 할 것이고 반면에 이게 올라갈 때는 환율이 올라갈 때는 풋옵션 쓰겠어 안 쓰겠어? 안 쓰겠지, 그렇지. 자, 계속 읽어보자. 자, 만약 환율이 1,200원 이하라면 떨어졌지? 그렇지, 떨어졌지. 이러면 옵션을 행사하여 달러당 1,200원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므로 옵션 프리미엄을 차감하면 이건 누구한테 냈어? 다시 옵션 프리미엄 다른 말로 뭐라고? 수수료 누구한테 냈니? 그렇지. 외환시장, 그렇지. 옵션 프리미엄은 우리 위에 매도자에게, 옵션 매도자에게 내는 거였지. 이미 줬지? 그렇지. 이미 준 거야, 이건. 이미 줬어. 자, 이걸 차감을 하면 11억 9천만 원을 얻을 수가 있다. 말 그대로 1,190원을, 달러당 1,190원의 이제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거지. 1,190원으로. 이거 됐니? 오케이. 다시 한번 설명해볼게. 자, 환율이 1,200원이야. 1,200원 이하야. 근데 내가 행사 가격이 얼마였어? 행사 가격이 달러당 1,200원이야. 수수료 얼마 냈어? 10원 냈어. 1,200원에서 10원 빼면 얼마가 돼? 1,190원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1,190원에다가 이제 위에처럼 뭐 100만 달러였니? 하여튼 그거 곱하고 나면 11억 9천만 원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얻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환율이 1,200원보다 높으면 이거 1,200원보다 높지. 행사 가격대로 옵션 써야 돼? 아니면 안 써야 돼? 다시. 환율이 지금 1,200원보다 높은 상황이야. 환율이 1,200원보다 높은 상황이야. 요거 C에 해당되는 이 옵션 매도자한테 1,200원에 넘길 거야? 아니면은 원래 환율 시장으로 돌아가지고 1,200원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를 할 거야? 여기다가 그냥 원래대로 그냥 거래를 하는 게 낫지, 그치? 얘한테 팔면 바보가 되는 거지? 내가 손해를 보게 되니까?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그래서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수출 대금으로 받은 100만 달러를 그대로 외환시장에 팔아서 11억 9천만 원보다 많은 원화를 얻을 수가 있다. 됐니? 오케이. 자, 문제 들어가자.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데 적절한 거 동그라미 치고 1번 환위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이유 역사적 사례 이런 거 있니? 바로 지어주면 되겠지. 역사적 사례. 다음 2번 환위험 관리 필요성에 여러 학자 있니? 없지? 바로 지어. 다음 3번 환위험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기법 무슨 기법이 있는데? 내부적 기법과 외부적 기법이 있었지, 그렇지?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었니? 들었지? 그렇지, 들었지? 답은 3번 하면 되겠어. 4번까지 한번 볼게. 환위험을 결정한 요인. 우리 환위험을 결정한 요인 뭐랑 뭐가 있었니? 그렇지, 그렇지.
환위험은 환율 변동과 환 누출이란 두 가지 요인에 결정됐잖아. 그렇지? 환율 변동과 환 누출 두 개 곱하면 되는 거였지? 그렇지? 고단락의 마지막 줄 다시 한번 봐봐. 뭐라고 하니? 환율 변동과 달리 환 누출은 개별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나왔지? 뭐만 통제할 수 있다고? 환 누출만. 환 누출만. 자, 요거 가지고 다시 돌아가 보자. 3번. 자, 환 위험을 결정하는 요인을 두 가지로 나누었다. 여기까지 문제 없지? 각각에 대한 통제 방안은 돼, 안 돼? 안 되지. 뭐만 통제가 가능하다고? 환 누출만 통제가 가능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거 안 되는 거야. 4번 안 되는 거 이해됐지? 오케이. 자, 5번은 그냥 넘어갈게. 자, 다음에 2번 문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잘못된 거 1번. 환위험이 환율로 인한, 환율 변동을 한 뭐였어? 위험. 불확실성이었지, 그렇지? 이것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 예상과 달리 이익을 얻게 되는 가능성도 포함한다. 그렇지. 예상과 달리 이익을 얻게 되는 것도 예상과 다른 거니까 전부 다 불확실성이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다음 2번. 환율 상승을 예상하는 기업과 하락을 예상하는 기업 모두 통화 옵션 해지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 통화 옵션 해지는 사는 거 파는 거였지. 그렇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 환율 상승을 예상하는 기업이야. 살 거야, 팔 거야? 달러를. 달러를 사야겠지. 그러니까 무슨 옵션? 그렇지. 얘는 콜 옵션을 이용할 것이고. 다음에 하락을 예상하는 기업은 그렇지. 팔아야 되잖아. 그렇지. 얘는 풋 옵션을 이용해야 되겠지. 2번 해결된 거지? 오케이. 다음 3번 넘어가자. 외화로 표시되는 거래의 체결 시점보다 결제 시점이 늦어. 그러면 무엇이 생기니? 환율의 차이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거래로 인한 노출이 뭔 뜻이었어? 손해와 이익, 손익이 발생할 수가 있지. 그렇지. 거래로 인한 손해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동그라미. 다음 4번. 외화가 들어오는 경우지. 외화 유입이 예정되어 있을 때 선물환 해지를 통해 우리 선물환 해지가 뭐 하는 거였어? 미리 정해놓은 거였지. 선도환율이었나? 그치, 선도환율. 정해놓은 환율. 자, 이걸 통해 환위험을 줄이려면 선물환을 매도하는 거 당연히 맞지. 이거 팔아야 되는 거지. 그치, 동그라미. 정해진 가격에 팔아야 되는 거지, 선물환을. 다음에, 맞아, 5번. 기업의 외화 유입 예상액이 유출 예상액보다 많아. 유입 예상액, 유출 예상액보다 많아. 바꾸기 얘기하면 차이가 발생하는 거잖아. 환 위험이 발생하는 거지. 환 노출이 발생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환 위험이 커지는 거 맞니? 그렇지, 맞지? 다음에 적을수록 환 위험이 작아진다라고 했는데, 봐봐. 이거 뭔 소리니? 무엇이 적을수록? 유입 예상액이 적잖아. 그러면 우리 유입에서 유출을 빼고 나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 유입 예상액 마이너스 유출 예상액의 이게 절대값은 뭐랑 같은 말이니? 순노출. 그렇지. 순노출이잖아. 그러면 지금 유입 예상액이 적어진다는 것은 이 절대값이 또 커지게 되는 거지. 절대값이 커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환위험이 작아지니? 아니지. 환위험이 역시 커지는 거지. 둘 다.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커진다. 답은 5번이 답이 되겠다. 5번 됐어. 오케이. 자, 됐으면 넘어가자. 자, 3번 문제. 근거에 대한 이해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는데 기억이 네팅은 누구끼리 하는 거? 그렇지. 기업 내부끼리 하는 거. 기업 내부끼리 하는 거. 니은은 누구랑도 가능해?
제3자랑도 가능한 거였어. 자, 그래갖고 보자. 1번. 기억은 실제 결제 대금을 지불할 때 거래에 사용된 통화와 다른 종류의 통화가 사용될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기억은 다른 통화 이용할 수가 있었어. 다음에 2번. 니은 특정 시기에 동일한 외화의 유입액과 유출액을 상쇄시키는 거 맞니? 그렇지. 같은 돈끼리 묶어서, 같은 통화끼리 묶어서 이용했지. 자, 그래서 환노출을 줄일 수가 있다, 동그라미. 다음 3번. 기억을 사용하면 니은을 사용할 때와 달리 실제 결제 금액이 거래 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 결제하는 금액이 거래한 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니? 얘는 다른 통화를 이용했잖아. 그치? 그러다 보면은 줄어들 수가 있어, 없어? 한 번 적절히 잘못했어. 맞지? 이거 적절한 거지, 그치? 기억을 사용하면 실제 결제 금액이 거래 금액보다 줄어들 수가 있다. 동그라미. 왜? 통화가 달라지면 이런 문제 발생할 수 있겠지, 그치? 3번 이해됐어? 오케이. 다음 4번. 동일 기업 그룹에 속하지 않은 기업이래. 같은 그룹이 아닌 그룹과도 거래하는 거. 이거는 기억이야, 니은이야? 니은에 대한 설명이지. 니은에 대한 설명.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 니은과 달리도 아니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다. 됐니? 오케이. 마지막 5번. 기억님 모두 기업의 재무 관리를 통해 환 노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법이다. 맞는 얘기지, 그치? 재무 관리 이용하는 기법. 자, 다음 되었으면 넘어가자. 4번.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위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보기니까 본문 내용과 좀 잘 연결을 해봐야 돼. 어, 심지어 그래프도 나왔지? 그렇지. 자, 보자. 다음은 3개월 후 수출 대금 1만 달러를 받기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 갑이 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선물환 해지 또는 통화 옵션 해지를 사용했을 때 다시 밑줄 쳐놓자. 선물환 해지니까 이거는 고정된 값이지, 그치? 다음에 통화 옵션 해지 이거 살 권리나 팔 권리 얘기해. 달러를 살 권리나 달러를 팔 권리 이걸 사용했을 때 3개월 후 기업값이 실제 수령하게 될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 다시 기업값이 실제 수령하게 될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지 원화 가치니까 이건 뭘로 평가가 된 거니?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원화니까 달러화가 아니라 원화니까 우리나라 돈이야. 자, 이것을 비교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단, 선물안의 선도 환율과 통화 옵션의 행사 가격은 동일하다. 다시 선도 환율 그 다음에 행사 가격 둘은 어떻다? 같다. 이 둘은 같은 가격으로 처리됐어. 그리고 옵션은 만기 시점인 3개월 뒤에만 행사 가능하다. 다시 옵션은 언제만 가능하다고? 만기 3개월 뒤에만 쓸 수가 있는 거야. 원래는 만기일 전에도 쓸 수 있는 거였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3개월 뒤에만 행사 가능하다고 이제 고정이 돼 있어. 지금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되는 거지? 우리 선물하는 만기에만 가능해. 만기 이후만 썼지. 그치? 그런데 통화 옵션은 만기랑 만기 전에도 가능했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3개월 뒤에만 행사 가능하다고 픽스가 돼 있어. 고정돼 있어. 자, 선물한 해지와 통화 옵션 해지 이외의 기법은 사용하지 않으며 옵션 프리미엄 외에 두 해지를 사용하기 위한 비용은 없다고 가정한다라고 했어.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 좀 봐야 돼. 이 그래프의 의미를 봐야 된다고. 그래프의 의미를 봐야 돼. 그래프 볼 때 항상 X축과 Y축을 보기로 했지. X축엔 뭐라고 나와 있니? 3개월 후에 실제 환율. 3개월 후에 실제 환율. 그러면
왼쪽 부분은 환율이 높다, 낮다? 낮다. 왼쪽 부분은 환율이 낮다. 오른쪽 부분은 환율이 높다 의미야. 3개월 내에 환율이 낮을 경우, 3개월 후에 환율이 높을 경우를 얘기해. 됐지? 다음에 Y축은, 세로축은 수출 대금을 원화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지. 수출 대금을 원화로 했을 때 어떻게 된다. 그런데 지금 이 깜장색 실선을 보니까 1200원으로 1200원. 환율이 낮을 때도 1200원이지. 왼쪽. 다음에 오른쪽 환율이 높을 때도 1200원이지. 항상 1200원이지. 그럼 이 실선은 뭘 의미하는 거니? 그렇지. 이 실선이 선물환을 의미하는 거지. 선물환. 고정값이니까. 다음에 그러면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봐봐. 우리 단 다음에 선물환의 선도환율과 통화옵션의 행사가격이 동일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이 부분 보니까 이 점선 보니까 선물환보다 아래에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또 이제 올라가 있고, 그렇지. 그럼 지금 이 친구가 바로 누가 되는 거니? 그렇지. 이게 통화 옵션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럼 다음 중요한 거, 이거. 요 둘 사이에 얼마 차이가 있어, 갭이. 그렇지. 도대체 이 10원은 왜 발생한 거야? 그렇지. 수수료를 낸 거지. 바꿔 얘기하면? 그렇지. 프리미엄, 옵션 프리미엄. 고정값으로 10원 낸 거지, 10원. 누가 됐니? 오케이. 자, 10원 냈는데, 그럼 보면은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 가니까 요 10원 내고도 요 다음부터는 이익이란 얘기지. 그치? 그러면 딱 요 시점이 딱 봐봐. 딱 요 시점이 이 시점이 딱 얘네도 통화 옵션도 1200원의 이익을 볼 수 있는 지점이잖아. 맞니? 그치? 통합옵션도 1200원의 이익을 볼 수 있는 지점이야. 그럼 도대체 이 지점은 환율이 얼마가 돼야지 12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10원을 내고도 1200원을 얻으려면 그렇지. 1210원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딱 요 지점이 요 두 개 교차된 딱 이 지점이 1210원의 환율 지점이 되는 거야. 이해를 되는 거지? 왜? 프리미엄 내고도 1200원을 받고 있으니까. 10원 내고도 1200원 받고 있으니까 1210원은 내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지점보다 아랫부분은 환율이 더 낮은 부분이고 이 부분은 더 높은 부분. 자, 됐으면 1번부터 보자. 자, 갑이 선물한 해지를 선택한 경우 선물한 해지니까 고정금액이지. 자, 이걸 선택한 경우 3개월 후 환율과 선도 환율의 차이가 커질수록 갑이 얻는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도 커진다라고 했는데 봐봐. 지금 갑이 얻는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는 항상 얼마니? 그렇지. 환율이 떨어진 상황이든 환율이 오른 상황이든 항상 원화 가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렇지. 그래서 선불안해지니까 원화 가치는 커질 리가 없어. 작아질 리도 없어. 그냥 얘는 불변이야, 불변. 고정 불변. 1달러당 얼마? 고정값인 거지. 정확하게 1달러당 1200원 고정값인 거야. 1번 됐니? 오케이, 다음 2번. 갑이 선물한 해지를 선택한 경우 고정값일 때 3개월 후 환율이 1210원이라면 갑이 얻는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는 통화 옵션 해지를 선택했을 때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봐봐. 환율이 1210원이라면 이러니까 이 상황이지? 그치? 딱 이 상황이니까 통화 옵션을 선택했을 때도 이 지점이고 선물안을 선택했을 때도 이 지점이지.
둘이 어때? 똑같다. 그렇지, 똑같다지. 적다가 아니라 둘이 같다가 돼야 돼. 2번들 이해됐어? 오케이. 다음 3번. 갑이 통화 옵션 해지를 선택한 경우, 이번 통화 옵션 해지. 자, 이럴 경우 3개월 후 환율이 1190원보다 높으면 갑이 지불해야 할 옵션 프리미엄은 얼마라고? 1달러당? 1달러당 10원으로 고정된 값인 거지, 그치? 뭐, 환율이 뭐 높아지던 낮아지던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10원 내는 거는, 수수료 내는 건 고정값인 거야. 효과 됐니? 오케이, 이건 고정값. 이것도 불변. 다음 4번. 갑이 통화 옵션 해지를 선택한 경우. 같은 경우지, 이럴 경우. 자, 3개월 후 환율 옵션의 행사 가격보다 낮아. 다시 환율이 지금 어때? 낮은 상황이야. 환율이 떨어졌지.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야 되니? 팔아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갑은 옵션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아니지.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되지. 행사를 해야 되는 거야. 환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기업이 손해를 봐야 되니까 팔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자, 맞아. 5번. 갑이 둘 중 어떤 해지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 3개월 환율이 1200원이라며 갑이 얻는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는 선물한 해지를 선택했을 경우가 동일하다. 선물한 해지를 선택하면 아까 그림 보듯이 얼마? 1200원. 그렇지. 근데 3개월 환율도 1200원. 똑같이. 그렇지. 그래서 동일한 거 답은 5번이 답이 되겠다. 자, 이 문제 다 해결됐어? 요거 선택자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시 한번 뜯어봐. 이거 다 납득이 돼야 돼. 자, 답 넘어가자. 맞아, 5번. A에서 E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요거, 아까 이거 답이 3번이잖아. 그치, 이게 답이 3번이야. C 부분을 봐봐, C 부분. 자, 상쇄하다라고 하는데, 채권 채무 관계가 상쇄되는 거지. 즉, 서로 반대되는 걸 위해서 서로 없어지는 게 상쇄야. 반대되는 걸로 서로 사라지는 것. 이게 상쇄라면, 반면에, 우리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진다고 나왔지. 없어지다, 사라지다. 이런 뜻과 관련된 단어가 어떤 것들이 있니? 그렇지. 뭐, 원래 이 사전적 의미가 상실이거든, 상실. 상실의 또 다른 의미, 이런 의미가 있어. 근데, 소멸하다, 이런 단어랑 의미가 연관이 있겠지. 그치, 사라지다. 답이 3번 답이 되겠다. 자, 요즘 여기까지 하자.